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하이킥 하프타임. 지금은 129만 곧 130만 요정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제가 하프타임을 그리고 다른 방송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네. 기사를 깊이 있게 또 정치나 시사를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야 제 주변에 사람들과 말이 통하거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러다 안 그러면 제가 이제 초심을 잃어가지고 이제 방송이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초심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느끼는 거, 오늘 뉴스도 앞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제라든지 정치권이 그런 것들로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개발하겠다, 뭐 어디 공항을 짓겠다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현실의 국민들은 정치의 고관여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그 모습이 물론 뉴스를 자체를 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볼 시간도 없고. 볼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병들어 가고 있다라는 걸 저는 피부로 느끼는데 한 달 전에 태안에서 일가족이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9살 딸과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그 마음 아픈 뉴스를 전해드린 지 한 달이 지나서 또 오늘 서대문구에서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제 10살 딸과 40대 아버지께서 이제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어요. 남편이 미안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아내의 신고로 출동했는데 이제 극단적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경찰과 소방관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를 개발하겠다, 어디 공항을 짓겠다, 선거제도를 바꾸네 마네 이런 것들로 정치권 뉴스는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거는 신촌이나 홍대 같은 데 다니면은 코로나 시국에 명동을 보는 것처럼 좀비 거리처럼 엄청 지금 임대 공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주변의 사람들도 실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됐고 회사 경영이 정말 어렵고 그리고 전세 사기는 지금 해결된 거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치도 모르고 표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권에서 나왔으면 하는 얘기는 국민에게 국가가 있다. 최전방에는 국가가 있다. 국민이 힘들 때는 국가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라는 국가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이런 그전에 제가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이 했던 연설 6411 버스 구로에서 강남까지 가는 이분들은 노회찬이 누군지 심상정이 누군지 모른다. 왜냐하면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가는 분들은 9시 뉴스를 보고 잠들 수가 없다. 그보다 더 일찍 잠들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정치 뉴스도 시사 뉴스도 볼 수 없는 그 투명 인간들 곁으로 정치가 가야지. 당신들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몰라. 당신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말이야 단세포적으로 이 중요한 집회에 왜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 고관여층이나 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투명인간 곁으로 정치가 가야 되는 것이지 막 찍고 까불고 떠들면서 당신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세요라고 하는 거는 먹고 살기 하루하루를 먹고 살면서 살아가기 바쁜 국민들에게 할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내 주변 내 이웃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서로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메시지가 정치권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디 개발하겠다. 뭐 메가서울 이런 얘기보다는. 자, 오늘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천안대 강미정 씨가 오늘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벌써 경찰에 2번째 나가는 거거든요. 한 번은 고발인 신분으로 즉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이정석 검사의 뭐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든지 또는 공직자로서 그 개인정보 유출하거나 범죄 경력을 조회했다든지 또는 봐주기 수사 또 이 처남 봐주기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소 고발을 해서 원래 고발인 조사를 먼저 해요. 그다음에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출두를 했어. 근데 이번이 2번째 출두인데 이번에는 피고발인 즉 이 사람이 범죄 혐의를 소명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강미정 씨가 남편이 휴대전화 절도,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등 7개 혐의로 강미정 씨를 고소했더라고요. 이거를 보고 내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지적해야 될 거는 이정석 검사나 남편이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출두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저도 못 봤어요. 다시 다 뒤졌거든요. 근데 없어요. 출두를 안 했다면 수사 자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출두를 해서 수사를 받았거나 고발인으로서 이정석 그 강미정 씨 남편도 고발인이니까 강미정 씨 공개적으로 출두했던 것처럼 가서 그 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받았거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네. 또는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강미정 씨는 우리 일반인들은 어쨌든 수사기관에 죄가 있으니까 뭘 조사받으러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 번은 본인이 고발인으로 간 거고 네. 한 번은 피의자로. 피의자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2번 갔어. 강미정 씨는 공개적으로 이래도 되는 거냐라고 네. 하는 걸 하나 먼저 짚어야 돼요. 네. 그다음에 2번째는 말하자면 본인 핸드폰 강미정 씨가 가서 포렌식 한 거 네. 이거를 절도죄로 네.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일단 강미정 씨 얘기에 따르면 7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절도죄의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을 수 있어요. 그거부터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네. 7년 전에. 그리고 강미정 씨 얘기에 따르면 그거를 받아서 남편이 핸드폰 자기는 새 거 쓴다고 그러니까 받아서 네. 자기도 쓰고 아이들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거는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동산. 부동산은 뭐예요? 안 움직이는 거. 네. 땅, 네. 건물, 부동산. 부동산은 소유권이 내 땅을 그 우리 윤혜 씨한테 네. 넘겼다. 이거는 네. 소유권 이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등기했을 때. 아, 네. 동산은 소유권 이전이 언제 일어나느냐? 네. 이 물건을 줬을 때? 아, 주는 순간. 주는 순간 그럼 7년 전에 이미 줬죠. 네. 근데 왜 절도예요? 이게 성립이 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네. 하나 더 증여 의사를 해제했습니다. 즉 이걸 왜 줬느냐? 그냥 준 거야. 그걸 증여라고 하거든요. 네. 부인한테 뭐 이렇게 그냥 준 거예요. 당시 부인이니까 그냥 줬어. 네. 그럼 증여의 의사는 아무 때나 해제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줬다가 바로 뺏을 수는 없어. 없다는 거군요. 네. 줬다가 뭐 뺏으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한번 물건을 10개를 줬어. 그 중에 네. 3개를 썼어. 네. 그러면은 3개 쓴 거는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7개만 달. 네. 오직 다 달라고 하려면 이런 거지. 조건부 증여라고 해서 내가 이 물건을 집을 주는 대신 아버지 어머니가 야, 이 건물 네 등기로 해줄게. 대신 부양을 해. 매달 얼마씩 부양을 해. 네네. 근데 그걸 안 해. 그러면은 증여했던 거, 줬던 거 다시 뺏을 수 있어요. 네. 이런 게 아니라면 아니 핸드폰을 7년 전에 줘놓고 부인이 쓰고 저기가 애들도 썼는데 쓰고 애들도 했네. 썼는데 그거를 절도라고 한다? 이거는 보복. 그러니까 강미정 씨가 네. 이건 보복 고소다. 사람들이 입틀막 시키려고 하는 보복 고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변호사가 이걸 써가지고 소위 강미정 씨 지금 이혼 소송 중인가요? 이혼이 됐나요? 어쨌든 이정석 검사 처남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힌다? 저는 이건 법률가로서는 네. 이러면 안 된다. 네.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 예. 좋습니다. 2번째는 요즘 중대재해법이 관심인데 오늘 오후에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네. 이런 머릿말 기사가 있어요. 안전모 하나 갖다나 피 좀 묻혀서 아파트 중대재해 그날입니다. 정말. 이거 너무 제목부터가 너무 충격적인데 2022년 7월에 경기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렇게 점검을 2.5m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을 했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자 문제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소장한테 직원이 안전모를 안 쓰고 올라간 것 같으니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하나 갖다 놔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이 창고에 있던 안전모를 사고 현장에 가지고 가서 안전모에 추락한 직원의 혈흔을 묻혀가지고 사고 장소에 두기도 했다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거 영화에나 나오는 거잖아요. 뭔가 조사와 이제 처벌이 두려워서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가 되었고 관리소장에게 안전모를 가져다 놓으라고 지시한 입주자 대표 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둘 다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거군요. 중대재해처벌법 그러니까요. 위반 혐의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 관리소장이 매우 고통스러워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네. 적용하는 거를 유예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 진짜로 더 큰 사고가 나죠. 더 큰 사고 나고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평소에 산업 안전 문제를 네. 제대로
조치를 해놔라라고 하는 게 인간적인 겁니다. 당연히 예방을 해야죠. 네. 사고 일어나서 하면 안 되죠. 물론 형법 법률로 처벌하는 것만으로 안전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위하 효과라고 해서 겁내서 뭔가 조치를 하는 것에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네. 제대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그런 중소기업에 지원도 해주고 이래야 돼요. 근데 이 관리소장이 소속했던 기업은 직원이 2,400명이나 되는 대기업이에요. 사실 중견기업 정도 돼요. 큰 기업이네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전모 하나를 안전지식을 그러니까 다 떨어져서 이제 생활하니까 그렇게 네. 볼 수는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관리소장을 걱정하기보다는 거기 추락사한 노동자들을 먼저 걱정하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방해야 합니다. 자, 네. 3부에서는 이상민 양지열의 신스틸러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